야, 김민수. 니네 엄마 어젯밤에도 여기서 바닥 닦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교장실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죠. 어제 전교생 앞에서 당한 굴욕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퇴학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밀러 교장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 교장이 꺼낸 것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의 카세트 플레이어였습니다. 문화재에서 노래하세요. 아니면 5년 전 화재로 돌아가신 아버지, 그분의 목소리만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어요. 청소부 엄마를 둔 가난한 전학생이 겪어야 했던 잔인한 선택의 순간이었죠. 과연 저는 침묵을 깨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 아침. 도시는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듯 희뿌연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강다리 위로 오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안개 속에서 흐릿한 빗줄기를 만들어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경적 소리가 도시의 하루가 시작됨을 알렸죠. 13살 김민수는 낡은 버스의 맨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에 얼굴을 기댄 채 그의 숨결이 차가운 유리창에 하얀 김을 만들어냈어요.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그의 가방 속에서는 작은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 아버지가 남긴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였죠. 민수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고 플레이어를 꺼내들었습니다. 은색 도금이 벗겨진 모서리, 여기저기 긁힌 자국들, 그리고 플레이 버튼 위에 희미하게 남은 아버지의 지문 자국까지. 이 모든 것이 민수에게는 보물과도 같았어요. 그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흥부가를 들려줄게. 이 이야기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복을 받는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단다. 깊고 따뜻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러면 마치 아버지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거든요. 5년 전 지역 문화센터에서 공연 중 발생한 화재 사고로 아버지가 떠난 이후 이 녹음 테이프들은 민수가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버스가 멈춰 섰고 민수는 서둘러 플레이어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은 서울국제학교였어요. 거대한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만 민수에게 그곳은 결코 환영받는 장소가 아니었죠. 학교 정문에는 이미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차에서 내리는 학생들은 하나같이 새 교복을 입고 있었고 최신 브랜드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민수는 자신의 구겨진 교복 자락을 펴며 정문을 피해 옆길로 돌았습니다. 아침부터 정문은 복잡하겠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학교 뒷문으로 향했어요. 이 길은 주로 학교 직원들이 사용하는 통로였죠. 민수가 이 길을 아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 학교의 야간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뒷문을 통과하자마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는 아직 학생들로 붐비지 않아 조용했어요. 민수는 발걸음을 빨리하며 교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2층 계단을 오르는 순간 불행하게도 몇몇 학생들과 마주쳤죠. 저거 봐. 청소 아줌마 아들이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을 지나치려 했지만 한 학생이 그의 앞을 막아섰어요. 야, 김민수. 어제도 네 엄마 여기서 청소하는 거 봤어. 밤새 바닥 닦느라 힘들었겠다? 다른 학생이 킥킥거리며 덧붙였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흘린 음료수도 다 치웠겠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먹을 꽉 쥐고 참을 뿐이었죠.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전학 온 지 2년, 그는 늘 이런 조롱을 견뎌왔어요. 말 좀 해봐. 벙어리야? 한 학생이 민수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민수가 비틀거리자 그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고 안에서 카세트 플레이어가 굴러나왔어요. 이게 뭐야? 박물관에서 가져온 거야? 학생들이 플레이어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플레이어를 집어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쟤는 맨날 저래. 유령 같아. 학생들이 흥미를 잃고 지나가자 민수는 조심스럽게 플레이어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고장나지는 않았어요.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교실 맨 뒷자리, 창가 구석, 그곳이 민수의 자리였어요. 아무도 그와 함께 앉으려 하지 않았기에 그는 늘 혼자였죠. 민수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무대에서 판소리를 부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아버지, 민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시절 아버지는 비록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거리에서, 작은 공연장에서, 때로는 복지관에서 노래를 불렀죠. 사람들은 그를 영혼의 소리꾼이라고 불렀어요. 수업 시간이 시작되고 끝나기를 반복하는 동안 민수는 대부분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가 조용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성적도 중간 정도여서 눈에 띄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도시락 대신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학교 식당은 너무 시끄럽고 무엇보다 그곳에서도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기에 그는 점심을 거르곤 했어요. 대신 옥상으로 올라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죠. 민수야, 진정한 소리는 기교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단다. 네가 언젠가 노래를 부르게 된다면 기억해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민수는 작게 흥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옥상에서만 그는 자유로웠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죠. 오후 2시 전교생이 강당으로 모이라는 방송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교장 선생님의 취임식이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민수는 마지못해 일어나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강당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민수는 습관적으로 맨 뒷줄, 가장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곳은 조명도 잘 닿지 않고 무대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죠. 새로운 교장이 미국인이래. 토마스 밀러라고 하던데 엄청 엄격하다는 소문이 있어. 주변에서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민수는 별 관심 없이 눈을 감았어요. 어차피 교장이 누구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무대 위로 금발의 중년 남성이 올라왔습니다. 날카로운 파란 눈과 각진 턱선을 가진 그는 확실히 위압적인 인상을 주었어요. 그가 마이크를 잡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토마스 밀러입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를 시작한 그는 자신의 교육 철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규율, 성취, 글로벌, 경쟁력, 딱딱한 단어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민수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젯밤 어머니를 기다리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던 탓이었어요. 어머니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거든요. 민수는 어머니가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잠들 수 있었죠. 따뜻한 강당의 온기와 단조로운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민수는 결국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자신은 객석에서 그것을 듣고 있었죠. 저기, 학생! 날카로운 목소리가 꿈을 깨뜨렸습니다. 민수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어요. 강당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밀러 교장이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고 있었죠. 네, 바로 당신 말입니다. 뒷줄에서 자고 있는 학생.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돌아보며 그를 쳐다봤죠. 어떤 이들은 키득거렸고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이리 나오세요. 밀러 교장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통로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누군가는 청소부 아들이라고 속삭였고 또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무대 앞에 도착한 민수는 고개를 들어 밀러 교장을 바라봤습니다. 교장의 파란 눈에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어요. 올라오세요.
짧은 명령에 민수는 무대 계단을 올랐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추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청중석이 한눈에 들어왔고 그 많은 시선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죠. 밀러 교장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내 연설이 그렇게 지루했나요? 밀러 교장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강당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밀러는 천천히 민수 주위를 돌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규율의 부재입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자는 것은 큰 무례죠. 학생들 사이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시킨 채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쥐었죠. 이름이 뭐죠? 김민수입니다. 겨우 나온 대답은 너무 작아서 마이크 없이는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밀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더 크게요.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김민수입니다. 이번엔 너무 크게 나와버린 목소리에 민수 자신도 놀랐어요.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좋아요, 김민수 군. 당신이 그렇게 지루해했다니 우리 모두를 위해 뭔가 재미있는 걸 보여주는 게 어떨까요? 특기가 있나요? 노래라도? 민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라니.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혼자서도 제대로 부르지 못했죠. 오직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만 따라 부를 뿐이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못한다고요? 아니면 하기 싫은 건가요? 밀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민수는 가방 속의 카세트 플레이어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목소리가 함께한다면,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개인적인 것이었어요. 그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은 오직 자신만의 보물이었죠. 그냥 못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더 숙이자 밀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다음엔 수업 시간에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수는 서둘러 무대를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힘들었죠. 자리로 돌아가는 길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과 속삭임이 등 뒤에서 따라왔어요. 완전 망신당했네. 불쌍해. 근데 왜 맨날 자? 청소부 아들이잖아. 밤에 제대로 못 자나 봐. 자리에 앉자마자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이런 일쯤은 견딜 수 있어야 했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동안 민수는 맨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나간 텅 빈 강당에서 그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작게 속삭인 말이 빈 공간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어요. 민수야. 돌아보니 어머니였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왜 여기에? 방금 전에 있었던 일 다 봤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굴욕적인 모습을 봤다는 사실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죠. 괜찮아, 그냥. 제가 잘못한 거예요. 민수야, 네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는 민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누구보다 따뜻했어요. 새 교장이 너무했어. 아이를 그렇게 망신 주다니. 괜찮아요, 엄마. 전 익숙해요. 그 말에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엄마 탓이 아니에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민수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이 학교에 보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비싼 학비를 대기 위해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학교에서 청소를 하며 쉴 틈 없이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매일 봐왔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저녁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화려한 네온사인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느꼈죠. 작은 옥탑방에 도착하자 민수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이라고 해봐야 겨우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었지만 그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벽에는 아버지의 공연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소리꾼 김석준의 판소리 한마당, 전통의 멋 판소리로 만나다. 비록 큰 공연장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늘 최선을 다했었죠. 민수는 침대에 앉아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테이프를 듣고 싶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아직 한 번도 끝까지 듣지 못한 테이프였죠. 민수에게 마지막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민수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빠는 아마 더 이상 내 곁에 없겠지.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어요. 내일 문화센터에서 중요한 공연이 있어.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녹음을 남기게 됐구나.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민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전에도 들어봤어요. 하지만 그 다음은 우리 가족에는 특별한 전통이 있단다. 우리는 그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영혼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들이지. 네, 증조 할아버지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야. 민수는 놀라서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혼의 소리?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어요. 그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언젠가 네가 준비가 되면 그 소리가 네 안에서 깨어날 거야. 그때를 위해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줄게. 사실 너에게는 똑똑똑. 급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민수는 또다시 일시정지를 눌렀습니다. 민수야, 저녁 먹자.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민수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플레이어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방문을 열었죠. 작은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저녁이었어요. 민수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괜찮아?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영혼의 소리라는 걸 언급한 적 있어요? 어머니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녀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네, 아버지는 가끔 그런 말을 했어. 우리 가족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그게 진짜예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네 아버지의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곤 했지. 마치 영혼을 울리는 것처럼. 민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의 녹음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단순히 그리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민수야, 내일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와. 왜요? 새 교장이 너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밀러 교장이 자신을 찾는다니 분명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꼭 가야 해요? 그래야 할 것 같아. 하지만 걱정 마. 엄마도 함께 갈게.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밀러 교장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그날 밤 민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미완성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너에게는 대체 무엇이 있다는 걸까요? 그리고 밀러 교장은 왜 자신을 만나려는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죠. 민수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장실 앞에 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나무로 된 묵직한 문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일 때문에 함께 오지 못했죠. 대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라는 당부만 남기고 출근했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들려온 밀러 교장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달리 차분했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교장실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 그리고 책상 뒤에 앉아있는 밀러 교장. 그런데 이상한 것은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이었습니다. 여러 장의 악보와 함께 금발 소녀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소녀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죠. 앉으세요, 김민수 군. 밀러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불안한 눈빛으로 교장을 바라봤죠. 어제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뜻밖의 말에 민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밀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제가 너무 가혹했어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것은 교육자로서 옳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가만히 앉아있을 뿐이었죠. 밀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민수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어제 노래를 부르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강하게 거부했나요? 민수는 가방 속에 카세트 플레이어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말하기는 싫었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정말 그뿐인가요? 밀러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민수의 마음속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음악과 관련된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낯선 외국인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밀러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죠. 마치 그도 어떤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제 아버지가 판소리 가수였어요. 결국 민수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밀러의 눈이 반짝였어요. 판소리, 한국의 전통음악이죠. 계속하세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화재 사고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밀러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민수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털어놓게 했죠. 그 이후로 저는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뿐이죠. 그 말과 함께 민수는 가방에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밀러의 시선이 그 낡은 기계에 고정됐어요. 이 안에 아버지의 노래가 들어있어요. 저한테는 이게 전부예요. 밀러는 한참 동안 카세트 플레이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책상 위의 사진을 민수 쪽으로 돌렸습니다. 제 딸입니다. 엠마라고 해요. 민수는 사진 속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15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꿈은 가수가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밀러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저는 그 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음악은 취미로만 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그 아이의 노래를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교장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상실을 안고 마주 앉아 있었죠. 민수는 처음으로 밀러 교장도 자신처럼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밀러가 악보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다음 주에 학교 문화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노래를 불러주면 어떨까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왜죠? 카세트 플레이어 없이는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있어야만. 밀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플레이어를 가지고 무대에 서는 건 어떤가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은 너무나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남들과 나누고 싶지 않은 오직 자신만의 보물이었죠. 민수군,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하지만 밀러의 표정이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어제의 행동은 명백한 교칙 위반이었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자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되죠. 만약 문화제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저는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퇴학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밀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밀러의 눈빛에는 아기보다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민수가 무대에 서는 것이 그에게도 중요한 일인 것처럼. 생각할 시간을 드리죠. 하지만 문화제까지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교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퇴학이라니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할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무대에 서는 것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민수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민수야, 노래는 용기야. 네 마음을 세상에 여는 용기.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 고민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어머니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문화제 전날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학교에 갔어요. 복도마다 문화제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학생들은 들뜬 분위기였죠. 내일 뭐 할 거야? 우리 반은 댄스 공연해. 너는? 난 사회봐. 친구들의 즐거운 대화 소리가 민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어요. 자신은 그 축제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점심시간 민수는 습관처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누군가가 있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나이든 여성이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죠. 학교 청소부 중 한 명인 것 같았습니다. 아, 미안. 방해했니? 여성이 돌아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왔어요. 나도 그래.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여성은 민수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서려 있었어요. 너 민수구나? 김석준 씨 아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를 아세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아주 잘 알았지. 훌륭한 소리꾼이었어.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난 것은 오랜만이었어요. 정말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분이 자주 공연하던 곳에서 일했거든. 나는 정순자야. 그냥 순자 할머니라고 불러. 순자는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네, 아버지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울릴 수 있었지. 영혼을 울린다. 민수는 어제 들었던 아버지의 녹음을 떠올렸습니다. 영혼의 소리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왔어요. 너도 그 재능을 가지고 있을 거야. 피는 속일 수 없거든. 순자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버지 같지 않아요. 전 겁쟁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노래도 못 불러요. 그래? 하지만 네 안에는 분명 그 소리가 잠들어 있을 거야. 때가 되면 깨어날 거고. 순자는 일어서며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그녀가 떠난 후 민수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마치 시간처럼, 마치 인생처럼. 그날 밤 민수는 드디어 아버지의 마지막 녹음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너에게는 이모가 있단다. 내 누나인데 오래전에 헤어졌어.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거야. 그때가 되면 알 거야. 우리 가족의 진정한 힘을.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민수는 놀랐어요. 이모가 있다니. 그것도 아버지가 숨겨온 비밀이었다니.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이었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죠. 문화제 당일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마치 오늘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햇살도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민수는 조심스럽게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며칠 전에 다림질해 놓은 하얀 셔츠가 걸려 있었어요. 학교 행사 때마다 입는 유일한 정장 차림이었죠. 셔츠를 입으며 거울을 바라본 민수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야, 일어났니?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민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어머,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것도 정장까지 입고. 오늘 학교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민수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앞에 앉아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밀러 교장과의 만남, 문화제 참가 제안, 그리고 거절할 경우의 결과까지.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가 결정한 건 뭐니? 노래할 거예요. 아버지의 노래를.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괜찮겠니?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에서 세제 냄새와 함께 어머니 특유의 향기가 났어요. 민수는 그 향기에 안정감을 느꼈죠.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정문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학생들은 각자의 공연 준비로 분주했어요. 민수는 가방을 꼭 안고 준비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준비실 앞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왔구나, 민수야. 순자는 따뜻하게 웃으며 민수를 맞았어요. 오늘따라 그녀의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에 청소부 유니폼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왜 이렇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너를 응원하러 왔어. 순자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것처럼. 그런데 민수야,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내 아버지가 혹시 누나에 대해 언급한 적 있니?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에 들은 녹음 내용이 떠올랐어요. 네, 어제 아버지 녹음에서 들었어요. 제게 이모가 있다고.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참는 것 같았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그냥 네 아버지가 그리워져서. 하지만 민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자의 반응이 단순한 그리움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공연 시작을 알리는 방송이 울렸습니다. 민수는 대기실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기다렸어요. 화려한 의상을 입은 학생들 사이에서 민수의 수수한 차림은 더욱 초라해 보였죠. 제 청소부 아들 아니야? 맞아. 근데 왜 여기 있지? 설마 공연하는 건 아니겠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 속의 카세트 플레이어를 만지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수는 객석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강당은 이미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맨 뒷줄에는 어머니와 순자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이 보였죠. 그때 누군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밀러 교장이었어요. 준비됐나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러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기대와 불안,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플레이어는 가져왔나요? 네. 민수가 가방을 가리키자 밀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당신의 플레이어를 몰래 가져갔었습니다. 민수는 놀라서 밀러를 쳐다봤어요. 왜요? 당신이 플레이어 없이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실수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밀러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민수의 카세트 플레이어였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 민수가 혼란스러워하자 밀러가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당신 사물함에 돌려놨어요. 당신이 가진 것과 똑같은 모델을 구해서요. 진짜는 제가 가지고 있었죠. 민수는 2개의 플레이어를 번갈아 봤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았지만 진짜는 금세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흔적들이 있었으니까요. 왜 그러신 거예요? 제 딸도 녹음기에 의존했었어요. 반주 없이는 노래하지 못했죠. 저는 그것이 약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을. 밀러는 진짜 플레이어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노래하세요.
하지만 언젠가는 당신만의 목소리를 찾길 바랍니다. 공연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앞선 참가자들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끝나고 드디어 민수의 차례가 왔어요. 다음은 2학년 3반 김민수 학생의 판소리 공연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민수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강한 조명이 그를 비추자 관객석이 어둡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어머니와 순자 할머니의 응원하는 눈빛을 느낄 수 있었죠. 민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려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어요. 순자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목소리는 네 안에 있어. 그리고 아버지의 말도. 노래는 용기야.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관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수는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만에 부르는 노래였으니까요. 하지만 한 소절, 두 소절 이어가면서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민수가 부른 것은 심청가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부분이었죠.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장면. 그 애절한 사연이 민수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졌어요. 놀랍게도 민수의 목소리는 맑고 깊었습니다. 어린 나이답지 않게 감정이 풍부했고 듣는 이의 가슴을 울리는 힘이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의 영혼이 함께 노래하는 것처럼. 관객석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 수군거리던 학생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던 학부모들도 모두가 민수의 노래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노래 중간쯤 민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다음 가사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순간 공포가 엄습했죠. 수백 명의 시선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정막이 강당을 감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무대 옆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밀러 교장이었죠. 하지만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밀러는 민수 옆에 서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그리고는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무대 위에 선 채로, 하지만 민수를 방해하지 않는 거리에서 민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무대에서 노래하던 아버지의 모습, 그 열정적인 눈빛, 영혼을 담은 목소리. 아버지,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부르자 놀랍게도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가사를 넘어서 그 노래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가슴속에서 솟아올랐어요. 민수는 다시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더 진실되게.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가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을 온전히 표현했어요. 관객석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고 순자 할머니는 두 손을 모은 채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심지어 평소 민수를 무시하던 학생들조차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민수라는 존재를 제대로 보게 된 것 같았어요. 노래가 끝나자 강당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서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그러다 갑자기 박수 소리 하나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맨 뒷줄에서 일어선 순자 할머니였어요. 그녀의 박수를 시작으로 어머니가 일어섰고 이어서 하나둘씩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곧 강당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늘 무시하던 같은 반 학생들도 처음 보는 학부모들도 모두가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죠. 무대 옆에 서 있던 밀러 교장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민수는 깊이 인사를 하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민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해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민수야. 어머니가 달려와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네 아버지가 봤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민수도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순자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감동과 슬픔,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 섞여 있었죠. 민수야, 정말 훌륭했어. 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민수와 어머니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어요. 나는 내 이모야. 네 아버지의 누나, 김순자. 충격적인 고백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민수야. 나는 비겁했어. 가난이 싫어서 가족을 버리고 떠났던 못난 사람이야. 내 아버지가 유명해지기 전 아직 거리에서 노래할 때 나는 그것이 부끄러워서 도망쳤어. 순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그래서 돌아왔지만 너와 네 어머니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싶어서 이 학교에서 일하게 됐지. 민수는 복잡한 심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누구나 실수를 하고 후회를 하니까요. 아버지는 이모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녹음에서 들었어요. 이모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거라고 믿으셨대요. 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를 안았어요.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이모. 그 말에 순자는 민수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다가와 세 사람은 서로를 안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오랜 세월의 아픔과 그리움이 눈물로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잠시 후 밀러 교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민수군,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밀러를 따라갔어요. 그들은 조용한 음악실로 들어갔습니다. 밀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악보 뭉치를 꺼냈어요. 이건 제 딸 엠마가 작곡하던 곡들입니다. 대부분 미완성이에요. 제가 그 아이의 꿈을 지지해줬다면 이 곡들은 완성됐을지도 모르죠. 밀러는 악보 중 하나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 곡은 첫 번째 노래라는 제목이에요. 엠마가 가장 아끼던 곡이죠. 하지만 끝을 맺지 못했어요. 민수는 악보를 살펴봤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였지만 정말로 마지막 부분이 비어 있었어요. 왜 저에게 이걸? 부탁입니다. 이 곡을 완성해 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감성으로. 밀러의 눈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겠습니다. 엠마를 위해서, 그리고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밀러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훌륭했어요. 당신의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민수는 음악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무대에 선 것, 이모를 만난 것,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받은 것까지. 그날 밤 민수는 책상 앞에 앉아 엠마의 악보를 펼쳤습니다. 카세트 플레이어에서는 아버지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민수는 펜을 들고 빈 오선지 위에 음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멜로디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마치 엠마와 아버지가 함께 속삭여주는 것처럼. 민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곡에 몰두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민수는 더 이상 학교에서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제 이후 많은 학생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였고 몇몇은 친구가 되기도 했죠. 순자 이모는 이제 공식적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판소리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민수는 빠르게 실력을 늘려갔어요. 이모는 말했습니다. 너에게는 정말로 우리 가문의 피가 흐르는구나. 영혼의 소리를 전하는 재능이.
밀러 교장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민수의 멘토가 되어 음악적 성장을 도왔고 학교의 전통음악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도 했어요. 드디어 엠마의 곡을 완성한 날, 민수는 밀러를 찾아갔습니다. 완성했습니다. 민수가 악보를 건네자 밀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그는 한음한음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름답네요. 엠마가 꿈꾸던 바로 그 느낌이에요. 한번 불러볼까요? 함께. 민수의 제안에 밀러는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노래를 시작했고 밀러는 피아노로 반주를 했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하모니가 음악실을 채웠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잇는 달이었고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또 다른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되었고 민수는 예술중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밀러 교장의 추천과 순자, 이모의 가르침 덕분에 민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었죠. 어느 가을날 민수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의 방문이었어요. 그는 묘비 앞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노래할 수 있어요. 카세트 플레이어 없이도요. 그리고 이모도 만났어요. 이모는 좋은 분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민수는 그 바람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영혼의 소리가 무엇인지. 그건 단순히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진심을 전하는 거더라고요. 제 노래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민수는 일어서서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래할게요. 아버지처럼, 아니 저만의 방식으로 지켜봐 주세요. 돌아오는 길 민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 빛이 마치 무대 조명처럼 느껴졌죠.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와 순자 이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식탁이지만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자. 평범한 일상의 대화였지만 민수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었으니까요. 저녁을 먹으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있고 그것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처럼 민수의 미래도 밝게 빛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 영혼의 소리는 이제 민수를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식으로,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정성을 가지고